약 한 1시간 정도 전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지금 이 수지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 이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런 토대에서 고교 선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교 선택 문제에서 수학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해서 하냐라는 거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교과목들은 학교별로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른 교과목들은 뭐 비슷합니다. 나머지 교과목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들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어쨌든 좀 특이한 게 수학 교육 과정이 좀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수지 지역은 그다지 이렇게 유형이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수학 과목 자체가 학생들한테 대단히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딱 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좀 드리면서 학교 선택에 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수학 학원이라 보니까 수학 과목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교과목들은 비슷해요.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하니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일단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고교 선택은 좀 어떠한 관점에서 좀 하는 게 좋을지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육과정 얘기 나가기 전에 어머님들이 좀 기초적인 지식을 좀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뒤에 얘기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뭐 중학교 2학년, 1학년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교육과정에 해당이 될 텐데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보통교과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교과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내용들은 다 보통교과과정의 내용들입니다. 전문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교과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 배우냐? 주로 특목고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사고 말고요.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취급하는 교과목들은 전문교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데서 취급되어지는 교과 내용들은 다 보통교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전문교과 내용을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배우도록 하는 그러한 게 몇 개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심화수학 1, 뭐 심화수학 2, 뭐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개중에. 그러한 과목들은 전문교과이긴 하지만 일반고에서 채택해서 수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적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여기 나와 있는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여기 써 있는 요 교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교과 내용을 일반고에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합니다. 이 진로선택 과목은요, 등급평가를 상대평가로 하지 않고요. 절대평가로 합니다. 등급도 3단계예요. A, B, C. 그러니까 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등급평가를 안 해요.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 B, C로 평가하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그 과정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 교과목들은 대표적으로 수학에서는 기하라는 과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벡터, 기하와 벡터. 여기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뭐 경제 수학,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뭐 실용 수학 이러한 내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고 이러한 교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과학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냐면 투 과목들 있죠? 과학에서는 투 과목들, 이러한 과목들은 그냥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평가다. A, B, C 성취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과목에 있어서 심화 국어나 고전 읽기, 실용 국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잠깐 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다 물론 기하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표현하면 좀 약간 틀린 얘기일 수 있겠네요.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입니다. 주로 우리가 평가하는 일반 선택. 근데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상대 평가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1등급은 반드시 4%입니다. 4%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와 문학, 그죠? 요게 공통 과목이고요. 그죠? 뒤에 가서 그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독서, 문학. 요게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화작하고 언매가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치르는 공통 과목이고 뭐 미적분, 확률 통계, 여기에 나와 있는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물화생지 원 과목 중에서 또는 여기 투 과목 중에서 무조건 2개 선택하게 돼 있고요. 뭐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다 상대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 공통 과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고등학교는 이 공통 과목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래서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학으로 얘기하면 교양 과목 있잖아요. 1학년 때 들어가서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다 배우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수능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여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수능 과목은 주로 근데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교과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떤 용어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은 2022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수능에 대한 기본 관점이 있어야지 교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어는 2022 수능은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예전에는 문과와 이과를 딱 나눠서 학교에서 지정한 대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뭐 몇 개의 과목 중에서 만약에 5개의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진로에 맞게 5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한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라고 딱 지정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주로 수능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독서, 문학 이거는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문과건 이과건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아주 기초 과목에다가 아예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원, 수투 이런 거 있죠. 요 공통교과 요것들은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학생들이 무조건 듣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는데 나머지 이러한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22 수능도 그 선택 교과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이렇게 수능 과목을 공통 과목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선택 과목들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하고 엄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거죠. 문이과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눠서 수능을 봤잖아요. 점수도 그렇게 산출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국어는 안 그렇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딱 나눠서 이게 저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화작 뭐 여기 두 개 선택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나는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야. 나는 뭐 기하를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적 산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문제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뭐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냥 산출을 해요. 문과건 이과간 이것도 구별하지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이과도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성적 산출을 합니다. 성적표에 이렇게만 써놔요. 이 학생은 확률 통계를 선택한 것처럼 선택 과목에 확률 통계 이렇게만 써 있어요. 어떤 학생은 미적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등급 산출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불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유불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출을 한 거냐면 이 공통교과목은 75%, 그러니까 75점. 현재 75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에서 25점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은 만약에 이게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봐도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는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기하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버리면 이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이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이 있게 출제를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뭐 이렇게 다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문항을 여기서 출제하기보다는 주로 공통 과목에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영역도 인문 계열을 가는 학생은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연 계열을 가는 학생은 과학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문이과 계열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꼭 뭐 인문 계열에서 두 개, 과학 과목에서 두 개 이렇게 선택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위 15개 대학은 진학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연계는 인문계는 상관없어요. 인문 계열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과학 두 개를 가지고 시험을 보건 뭐 사탐 두 개를 선택하건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자연 계열은 반드시 규정을 뒀죠. 상위 15개 대학은 우리 학교의 자연 계열에 그러니까 이과 쪽에 오려면 무조건 과학 두 개를 듣고 와야 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15개 대학이 또 규정을 한 게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문과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문과 계열은 이과 계열에 우리 학교에 오려면 상위 15개 대학에 오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해야 돼 라고 아예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과 계열에 있어서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이과 계열 학생이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근데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는 상위 15개를 안 갈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쨌든 이과 계열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투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은 과학2 있죠? 과학2. 과학2를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예요. 서울대만 투 과목을 요구합니다. 정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전형이 뭐예요? 직윤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선발 일반 전형은 없고요. 그러니까 직윤 같은 경우 직윤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최저가 있는 직윤 일반 전형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만약 목표로 한다면 투 과목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투 과목 두 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는 학생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 과목 두 개를 하는 학생은 없고 보통 서울대를 지망하면 원 하나, 투 하나 서로 다른 과목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지금 수능체제 개편 내용입니다. 이건 뭐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리하다 보면 어쨌든 상위 15개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선택 과목 지정 대학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학들이 다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고 탐구, 자연 계열에서 과학은 무조건 2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문 계열은 뭐를 선택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중하위권 대학들하고 중하위권대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아마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표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요 표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예요. 정시,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유형 1로 들으면 1점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유형 2로 들으면 2점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형 1로 들으면 1점, 유형 2로 들으면 정시에 있어서 유형 2를 들으면 2점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형 1 중에서 2개를 어쨌든 여기 지금 세 칸이잖아요. 하나, 둘, 셋.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네가 내신 과목을 들으면 학교 내신을 들으면 내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을 저렇게 들으면 1점을 줄 거야. 그리고 유형 2에서 요 3가지 모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들으면 2점을 줄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 얘기는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모든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몇 점을 딸 수 있도록 교과목을 설계를 하시겠어요? 2점을 따도록 설계를 당연히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네 뭐 하여튼 서울대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불리하지 않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은 유형 2번 모델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2번 모델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에서 1점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보통 붙고 떨어지고 점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 성적 차이로 붙고 떨어져요. 정시에서는. 보통 1점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1점 차이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보통 뭐 한 4, 50명 돼요. 1점 차이 막 쫙 있어요. 똑같은 점수가. 그러니까 막 소수점 0점 몇 점 차이로 뭐 붙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는 2점짜리를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교과 설계를 틀림없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유형 1은 뭐냐면요. 수학은 똑같습니다. 유형 1이나 유형 2나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일반 선택 과목 있죠? 수학. 일반 선택 뭔지 아시죠? 일반 선택 4개를 선택하거나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하나를 선택하면 이건 똑같아요. 수학은 뭐 유형 1이나 유형 2나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일반 선택에서 수1 들어야 되죠. 수학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감에 수1 있어요. 수능. 그 다음에 수2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뭐 미적분을 듣거나 확률 통계를 듣거나 이렇게 설계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일반 선택 과목 4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진로 선택 과목 기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경제 수학 이런 거 있었어요.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를 듣거나 일반 선택 4개를 듣거나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하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수학이 원래 5개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이 5개인데 5개 다 안 들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과 가려고 하면 확률 통계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이과 가려고 하면 확률 통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기하 안 들어도 돼요. 만약에 확률 통계 안 빼려고 하면 기하를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기하를 빼버리면 아니면 기하를 듣는다. 아니면 뭐 기하도 안 듣고 나는 수원 완전히 그 수능 과목 있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딱 듣고요. 그죠? 3 요거 3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3개. 일반 선택 3개 딱 듣고 나머지는 뒤에 뭐 수학 과제 탐구라든가 경제 수학이라든가 뭐 이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실용 수학이나 이런 거 들어도 돼요. 딱 수능 과목이죠.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은 2개 2 플러스 2를 들으면 1점, 3개 2개 또는 2개 3개를 들으면 2개 3개 듣는 애들은 없겠죠. 그죠? 원을 2개 듣고 2를 3개 듣는다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좀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원을 3개, 그 다음에 2를 2개 이렇게 듣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들으면 기본적으로 괜찮다. 사회 과목은 그냥 일반 진로 선택해서 3개 들으면 1점, 만약에 3개 1개 또는 2개 2개를 들으면 2점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하나의 유형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내신을 들으면 2점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다 빼버리고요. 과학하고 사회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도 2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지는 않겠죠. 나는 수학은 다 안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들어도 2점은 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물 빠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수학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내용은 크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통 이과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이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학교에서 편성되어 있는 게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인 아까 경제 수학이라든가 수학 과제 탐구 또는 아까 실용 수학 이런 것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수능 과목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5가지가 기본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뭐 수학 과제 탐구나 실용 수학 그다음에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빼고 뭐 심화 수학 정도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심화 수학. 그러니까 전문 교과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학교의 그 심화 수학이나 이런 개설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있잖아요. 실제 수업을 이렇게 뜯어다 보면 심화 수학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능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험도 그냥 수능 문제로 시험을 보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교과목은 보통 5개가 이과 학생들이 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1학년 거는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공통 과목이니까 수원, 수투, 보통 확률 통계 요 3개를 하죠. 문과 학생들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요 3개를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이 5개 여기서 여기 둘, 넷, 5개를 요거 고등학교 1학년 거 빼고요. 5개를 다 하거나 아니면 이거 중에서 4개를 하거나 왜 서울대 2점 가산을 받아야 되니까 4개를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과목들의 단원은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교과목이 3단원이죠 다. 3단원. 모든 게 교과목이 한 학기 과정입니다. 3단원이고요. 3단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1학기, 2학기가 있으니까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1학기 때 3개, 2학기 때 3개. 보통 이런 식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요 수원과 수투 요 두 개가 수원과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요. 그죠? 여기에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복습입니다. 그다음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이과를 가려고 하면 상위 15개 대학은 반드시 해야 된다.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지 지역은요. 수지 지역은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여기 나와 있죠. 풍덕, 공천, 성북, 서원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요 모델입니다. 이게 어느 때 그러면 이걸 듣는 거냐? 1학년 때는 다 똑같아요. 1학년 때는 수학 아까 그거 하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그거 들으니까 1학년 때는 상관없고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수원, 수투, 확률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수학이 문이과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2학년 되면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끼리 성적 산출을 했어요. 그죠? 성적 산출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국어나 수학이나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이과 한꺼번에 쭉 줄을 세웁니다. 성취평가를 한다 보니까 등급평가를 하잖아요. 성취평가 아니라 등급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원, 수투 이건 뭐 당연히 문이과가 수능 공통 과목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확률 통계 자체도 확률 통계는 아까 이과 애들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과목이에요. 저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거 굳이 안 해도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이점도 받을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거 안 해도. 그런데 학교에서 2학년 때 문과건 이과건 다 확률 통계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저걸. 확률 통계를. 그러니까 같이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같이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수지 쪽에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천고등학교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표는 어디서 보냐? 이 표는 어디서 난 거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각 고등학교, 이제 관심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 보셔야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이렇게 써 있는 그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글에 들어가면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수학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이 한 장짜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모든 교과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표를 보는 방법은 여기 과목이 써 있는 거는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기준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단이라는 요 항목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학교에 권고하는 단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8단위로 운영을 해. 그러니까 8단위라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3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과목으로 보면 8단위, 그러니까 4단위씩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단위여서 이 학교에서는 지금 홍천고등학교는 교육부의 뜻을 따라서 8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단위라는 게 이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단위수예요. 그러니까 8단위로 운영을 해서 4 이렇게 끄는 거예요.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수학 원 이거 보세요. 수원.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루는 단원인데 교과부에서는 5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4단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막 줄여도 되냐? 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 3단위까지도 줄여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5단위로 운영할 걸 수원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8단위로 운영하겠어 또는 7단위로 운영할 수 있어요. 교장 재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못 늘리는 이유는 기초교과의 단위수가 뭐 몇 퍼센트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단위수를 막 팍팍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단위짜리인데 이거를 이 학교에서는 4단위로 운영을 하겠다. 여기 보면 아까 수학 1은 일반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일반 선택 교과목에 4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 2학년 1학기 때 4단위로 운영을 하겠다. 다 보이시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투 보세요. 수투도 5단위인데 4단위로 운영해서 2학기 때 이렇게 듣는 겁니다. 확률 통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죠. 무조건 모든 학생이 확률 통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들어요? 4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반반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는 저게 한 학기용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한 학기용인데 이걸 그냥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2단위, 2단위 이렇게 운용해서 1년 동안 이걸 배우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홍천고등학교는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겠다. 그 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은 여기 보면 미적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미적분하고 경제 수학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적분하고 경제 수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예? 경제 수학 하겠죠. 문과 애들은. 이게 여기 미적분은 어떤 미적분이냐면요. 이과 학생들이 다루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함수 미적분입니다.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적분이 이거예요. 수투가 원래 문이과 공통 미적분입니다. 수투가 아까 제가 바로 얘기했듯이 수투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분은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과 애들은 요걸 선택할 거고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론 여기서 이러는 아이, 이건 3학년 때 개설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럴 수는 있어요. 아, 나는 뭐 어차피 수시는 버렸어. 그리고 나는 수능을 기하를 볼 거야. 그래서 나는 미적분을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공계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월함수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야지 대학생활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기초교과 선택에서 기하하고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그러면 이과 아이가 뭘 선택하겠어요? 심화국어를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애들은 심화수학을 아예 선택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말은 선택인데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심화수학과 심화영어를 선택하래요. 3학년 때. 그러면 여기서 고3 이과애가 나는 심화국어를 할 거야. 이거 심화국어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인데 그냥 일반 국어보다는 좀 더 발전된 국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는 이런 수업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교과목이에요. 심화수학은 아까 전문 교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천고등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은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확률 통계도 해, 또 미적분도 해야 돼, 기하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고등학교를 지원할 때는 수학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하는 애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홍천고가 홍천고 그래 뭐 그냥 만만한 것 같아 또는 뭐 그냥 지원을 하면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이 여기를 이과 아이가 탁 지원을 하면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학교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암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현암고등학교도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이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도 미적분은 이 학교는 미적분, 고전 읽기, 심화영어 이게 3개 중인데 당연히 이과에는 미적분을 하겠죠. 이게 수능 과목이기도 하니까 미적분을 당연히 할 거고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 선택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실용 수학, 진로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대목에서 이과이 있죠. 문과이들은 당연히 뭐 실용 국어나 진로 영어 이쪽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이과이의 입장에서 보면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이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수능이 급한데 굳이 나는 미적분을 선택할 건데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건데 여기서 기하를 안 하고 싶어. 이거 뭐 벡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복잡해. 이래버리면 여기서 그냥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 과제 탐구가 뭐냐? 이거 소논문 쓰는 거예요. 수학 과제 탐구가
그 학교에서 뭐 주제 정해가,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어떤 주제, 수학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쓰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거 지도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수학 과제 탐구, 물론 기하도 마찬가지인데 성취평가잖아요. 그리고 소논문 쓰는 거면 뭐 만만하잖아요. 그냥 뭐 특별하게 그게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교과목이 아니고 이거 고3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쩌면 그 시간에 딴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교과목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굳이 고3 때 가서 이런 특성이, 아까 홍천고등학교는 다 선택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구조상 이런 학교는 또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좀 특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덕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풍덕고등학교. 여기도 또 좀 관심 있는 학교니까 여기 보면 풍덕도 확률 통계까지는 똑같아요. 확률 통계까지 똑같고요. 이 학교는 여기서 미적분은 고전 읽기하고 같이 붙어놨으니까 이과 학생은 당연히 고전 읽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하,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좀 전교권 아니면 기하를 선택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좀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하를 선택하기는 할 텐데, 굳이 뭐 이렇게 내신을 이렇게 고3 때 가서 딱 버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뭐 실용수학 이런 것들도 그냥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용수학은 뭐냐? 실용수학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공부하고 나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과목 정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실업계 아이들 있죠?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그러면 요새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학교에서 그냥 수학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교과목이니까 크게 부담이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심화 수학하고 영문학 읽기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히 이과 하는 아이들은 심화 수학을 하겠죠. 저건 전문 교과인데 학교에서 전문 교과를 저렇게 하는 경우에 제대로 수업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아마 그 시간, 이게 고3 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시간에 아마 딴 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러지 않을까. 수능에 가까워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유형 1번 학교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런 학교의 모델입니다. 유형 1번은. 그러니까 유형 1번을 선택하면, 유형 1번 학교에 선택하게 되면 이과 애들은 뭐 특별하게 괜찮아요. 이과 애들은 괜찮은데 문과 애들은 조금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률 통계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률 통계를 이과 가려고 하는 애들하고 그냥 같이 성적 합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문과 계열 아이들은 조금 불리한 이런 겁니다. 뭐 이과 애들은 한 저 정도는 해요. 다 하니까 뭐 크게 학업 부담이 생기는 모델은 아닙니다. 유형 2번 모델입니다. 유형 2번 모델은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하는 학교예요. 그럼 이 모델의 특징은 뭐냐? 문과 아이들은 기하를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의 학교는, 근데 분당 쪽에는 이 모델이 많아요. 이 모델이 꽤 많거든요. 근데 수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모델이 학교가 2개뿐이 없고 다 죽전 쪽에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 학교가 많은데 분당 쪽에는 여기는 뭐 이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모델이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계속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원, 수투 이렇게 기하 이렇게 선택하는 교과목입니다. 보종고등학교하고 대지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보종고등학교 커리큘럼입니다. 보종고등학교는 여기 수원, 수투는 똑같고요. 여기 보세요. 기하하고 고전 읽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과 아이는 뭐를 선택해요? 기하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은 고전 읽기를 선택하게 돼서 문과 아이들은 2학년 때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만 하면 돼요. 기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수원, 수투만 하게 되고 기하는, 그러니까 저기
수학 내신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어느 뭐 그게 문과건 이과건 사실은 아이들이 그 내신을 포기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네?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나는 이제 정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2학년식인데, 2학년 시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학년 되면 진짜 교과목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아.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내신 챙기려면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뭔 대회는 그렇게 많은지 거기 또 막 나가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교과목도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목에서 이 상대평가 과목들은 딱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1등급은 4%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죠,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기하 과목을 선택하면 이건 성취평가잖아요. ABC로 하는 성취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고전 읽기 이런 것도 성취평가거든요, 국어 과목에서. 그럼 2학년 때 그래도 상당히 좀 아이들이 좀 약간 숨통이 좀 트이죠. 숨통이 좀 트이죠. 그리고 다른 교과목 좀 하기도 좀 이렇게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2점 그 가산점 받는 거에도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좀 합리적인데, 이렇게 됐어요. 좀 잘 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건 3학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3학년 때 과정이니까 뭐 심화국어, 수학과제탐구, 경제수학, 뭐 심화영어 뭐 이 중에서 이렇게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과 아이 같은 경우 문과 아이들은 뭐 이제 이쪽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이과 아이는 뭐 수학과제탐구 정도 하나 선택하겠죠. 아까 소논문 쓰는 거 정도 하나 고3 때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아예 같이 집어넣어서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문과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고, 그죠? 이과 애들은 뭐예요?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학교 저거를 나눠놓은 거죠. 문과는 문과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끼리 선택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과의 입장에서도 보면 굳이 확률 통계는 안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하도,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뭐 좀 안 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 화작하고 언어 매체, 엄매 이런 것도 지금 그 국어 선택 교과목이잖아요. 뭐 하나 정도 선택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이제 좀 뭐 어떤 아이는 확률 통계 미적분 이걸 다 할 수도 있는데, 고3 때 저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내신을 좀 관리하는 학생들은 1학기만 하면 되잖아요. 고3 때 저걸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저희 내신을 관리하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막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3학년 때는 1년 내내 저걸 내신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만 좀 관리하면 되니까 좀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지고등학교는 대지도 2학년 때 기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거 뭐 기하, 언어와 매체, 진로 영어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으니까 이거 뭐 기하 뭐를 선택하건 간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확률 통계 미적분, 뭐 화작, 실용국어 뭐 이런 것들로 4개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놨죠. 이것도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3학년 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대지고등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비슷합니다. 아까 고정고등학교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그런 학교고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학교죠. 수지고인데, 수지고는 역시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커리큘럼 짜는 거니까 수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고, 그죠? 인기 있는 학교고, 입시 결과도 뭐 어쨌든 매년 상당히 좀 괜찮게 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보면, 이 학교는 여기 보세요. 이 학교는 수1 1학기 때 배워. 이건 모든 학교가 비슷합니다. 다른 학교하고. 수2 2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확률 통계가 이 학교가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개설해 놓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는 아까 유형 1하고 비슷하게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듣도록 개설해 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과 아이들은 선택을 안 해도 되도록 선택해 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중에서 3개예요. 택 3인데 이과인 아이는 지구과학 1, 화학 1 이렇게 듣고요. 뭐 과학사나 이런 거 하나 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과학 과목, 완 과목은 해야 되니까 그건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확률 통계 대신에 과학사를 듣는 거죠. 실제 이과 계열 아이들이 수지고등학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은 확률 통계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그냥 과학을 선택해버리고 확률 통계는 어차피 이건 수능 과목도 안 들어갈 거고 괜히 2학년 때 끌고 가봐야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과 아이들은 안 들을 수는 있습니다. 확률 통계를. 문과 아이들은 안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확률 통계는 더 이상 개설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수능을 학교에서 안 배우고 그냥 수능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뭐 학원에서 배우니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과 계열 상위권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그러니까 문과 계열 좀 상위권 아이 있잖아요.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정교권 아이는 입학사정관이 좀 이상하게 보죠. 야, 너는 어떻게 수능 과목인 확률 통계를 내신을 안 들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 분명히 개설이 돼 있었을 텐데 또 어떻게 이거를 안 들었니? 너 일부러 안 들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들어야 되겠죠. 물론 나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말 정도 딱 됐을 때 나는 이게 뭐 어차피 하여튼 내신은 버릴 거야. 내신은 버릴 거야. 이거 뭐 별로 귀찮아. 뭐 이래가지고 그냥 확률 통계를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문과 아이들은 아마 선택 과목을 수능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문과 아이들 중심으로 확률 통계를 들을 가능성이 크죠. 이 학교 커리큘럼은. 그 다음에 기하라든가 실용수학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3학년 때예요. 이거는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학교에 따라 좀 아이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좀 공부하는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고 아닌 아이들은 뭐 실용수학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할 수도 있고 문과 아이들은 뭐 이쪽 실용수학 쪽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당연히 미적분을 이과 아이는 선택할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은 옆에 거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학 과제 탐구 이 중에서 하나 선택. 그래서 수지고등학교는 오히려 이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과 아이들은 좀 수학을 더 해야 되고요. 그죠? 확률 통계를 해야 되니까 문과 아이들은 수학을 좀 더 해야 되고 이과 아이들은 오히려 뭐 수학보다는 뭐 다른 교과목에 좀 치중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에, 그리고 이 학교는 굳이 아까 홍천고등학교 5개 다 가리킬 욕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수능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그 정도 선에 그냥 딱 맞춰서 수능 형태 이 정도에 좀 맞춰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짠 것 같아요. 그런 학교죠. 그러니까 선호도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으로만 보면 선호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학교죠. 그죠? 호감이 가는 학교입니다. 이외에 제가 언급한 학교 말고 이외에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신 버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2020년도께 안 올라온 학교들도 있는데요. 그 학교는 그냥 2019년도 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왜 그게 바꾸기가 어려우냐면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바꾸게 되잖아요. 바꾸게 돼버리면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평가 방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한번 이게 뭐가 정해지면 그냥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현재 고등학교 2020년 거는 없는 학교는 그냥 19년도 거를 봐도 크게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를 지원하는 방법은 경기도는 다 똑같아요. 경기도 지역은 2단계로 나눠서 하죠. 그래서 1단계는 학군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구역에 있는 학생이 2구역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구역에 있는 학생이 2구역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구역에 있는 학생이 1구역 쪽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구역이 무너지는 거죠. 1단계는 그냥 용인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50% 하고 그래서 50% 선발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모든 학교가 50% 학생은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반은 다 그때는 이제 구역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구역 아이는 1구역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 선발을 하게 된다. 여기에 약간의 예외 규정은 있는데 그건 뭐 학교별로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수지 지역 서울대 실적은 저희가 이거 뭐 크게 통계가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질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뭐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지역에 그 수학 교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지 지역의 수학 교과목은 뭐 그다지 학교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한다 이런 학교는 거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를 진짜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하냐 뭐 이 정도 학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예측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대치동이나 분당도 그런 학교가 이제 분당에는 한 3개 학교 정도가 있어요. 진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험을 보면 애들이 수학 막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도 뭐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해도 안 되는 학교.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낙생이에요, 낙생. 낙생이에요, 낙생. 낙생은 뭐 애들이 막 시험 문제 보고 나면 막 40점, 50점 막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하죠, 진짜로. 이게 막 우리 문제가 막 이래요. 문제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어떤 소스가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소스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어느 때는 여기서 내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내고 어느 때는 진짜 출제가 없을 정도로 이거 뭐 어디서 냈지 이거를 뭐 이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애들은 시간은 없어서 못 풀고 뭐 이런 데인데 다행히 수지 지역은 그렇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물론 뭐 아주 중학교처럼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학교입니다.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예측 가능한 학교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수지고는 좀 따로 반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데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출제하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출제하는 게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게 한 몇 년치 요 근래에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리키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적이 좀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학교들. 나머지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뭐 크게 막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학교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서울대 입시 실적을 그냥 빨리 넘어갔는데 분당도 마찬가지고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이나 뭐 기타 좀 상위권 대학의 실적을 내는 주요한 거는 학교의 능력 차이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학교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학교의 능력 차이보다는 처음에 지원하는 학생군들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분당도 그래요. 분당도 뭐 말로는 뭐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 막 굉장한 실적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거의 뭐 잘 가르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모든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데 거기에 처음부터 애들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빡세고 뭐 학교 뭐 내신 따기 힘들고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를 지원을 하니까 그런 그 상층 애들이 가는 거죠. 상층 애들이 가니까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이제 수지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기타 학교의 차이점은 그렇잖아요. 수지고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 차이점은 뭐냐면 워낙 처음부터 아이들이 수지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를 지원을 하는 거고 도초에 있는 하여튼 그 중학교에서 정규권 아이들이 거기를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층이 높은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되는 아이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수지고등학교에서 뭐 4등급 되는 애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타 학교들은 이제 어떠냐면 한 3등급 넘어가면 한 3등급 그 밑으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 차이죠. 심지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층이 두껍냐, 얇냐 이 차이예요. 물론 뭐 아까 이제 수지고 아닌 기타 고등학교 아이들도 거기도 분명히 상층이 있어요. 근데 상층이 이제 수지고만큼 두껍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잘하는 애들끼리만 딱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1등급 4% 정도 아이들, 고 애들만 잘하는 거고요. 그 정도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고, 근데 뭐 수지고나 뭐 아까 낙생이나 먼저 뭐 하여튼 분당 지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는 보통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애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겠죠. 학교 분위기는 이제 다른 거죠.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내신 따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을 버리고 분위기를 선택해야 될 거냐, 그죠? 아니면 분위기는 좀 그래도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따야 될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낮춰서 가야 돼? 아니면 이거 그냥 센 데라도 그냥 보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속 고민이에요. 그게 고교 선택에서는 가장 그게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센 데 그냥 집어넣어? 아닌가? 그냥 피해서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분당에서 이렇게 요 설명회 할 거 아니에요. 분당에서도. 근데 분당에서 설명할 때는 아예 수학이 약한 학생은 낙생고등학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교 가면 못 쫓아갑니다. 수학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못 쫓아갑니다. 대진고등학교도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대진. 그러니까 낙생은 딱 분당교에는 3개 학교가 있어요. 낙생, 대진, 중앙. 이 학교가 진짜로 어려워요. 수학 문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웬만큼 이렇게 좀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거기 가면 그냥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이게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학교에 가버리면 힘들죠. 힘들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수지 지역은 다행히 그런 학교는 없다. 그런 학교는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딱 이제 2가지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분위기보다는 그냥 실리적으로 우리 아이를 좀 외쪽으로 좀 보내서 거기서 내신을 좀 따게 할 거냐. 이 관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이제 A그룹 요 표 얘기 좀 드릴게요. 요 A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이 A그룹은 제가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1등급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내신, 그러니까 성실도예요. 내신이라는 건 성실도죠. 성실도도 1등급이에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능 등급인데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치. 능력치도 1등급이에요. 이게 A입니다. 그럼 A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A의 기준은 저는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중학교 성적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아, 진짜로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면 중학교 때 막 다 뭐 전 과목이 A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전 과목 A 맞기 쉽지 않죠. 맞는데 근데 이제 A의 비율 자체가 중학교는 거의 한 30% 정도 되잖아요. 실제 각 중학교별로 A 맞는 비율을 조사해 보면 30% 정도 돼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데 그 30%를 고등학교 등급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몇 등급인가. 30% 4등급이에요. 4등급. 그럼 이제 A 맞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4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인정을 못해. 이거 왜 얘가 사춘기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A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30%의 A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뭐 중학교에서 한 전교 한 5등 정도권에 이렇게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데나 그냥 보내세요. 합니다. 이런 아이들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아이들은 뭐 자사고를 보내건 어디를 가건 다 잘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B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B그룹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애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뭐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도서관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고 이러면 좀 망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잘 못 풀고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수능 성적도 그럴 수 있어요. 고3 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그럼 뭐를 잡아야 돼요? 내신 잡아야 되잖아요. 내신으로 대학 가야죠. 어떻게든지. 물론, 그러니까 내신을 어쨌든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카드 정도를 좀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수능을 놓을 수는 없어요. 수능은 어쨌든 뭐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건 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놓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 정도의 카드가 있으면 좀 좋죠. 내신에 대한 카드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조금 좀 피해서 가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꺼운 학교,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나 이런 좀 두터운 학교에 가면 진짜로 내신 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수지고 같은 데 가면 일단 내신은 포기하고 그냥 정시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가능성은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좋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3년이 그게 누적이 되면 분명히 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그냥 1년 정도 더 시키면 그죠? 그러면 또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 학생들은 조금 뭐 이렇게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피해 가실 필요가 있다. 조금. 그러니까 그건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대 쪽 생각하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A그룹 중에서 의대 생각하는 어머님들도 조금 피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의대 쪽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왜냐하면 요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그 의대 지원 아이들은 수능 성적도 물론 좋지만 내신 성적도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 전형의 카드를 좀 받으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수능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유리하니까 요 A그룹 아이들 중에서도 의대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뭐 수지고등학교나 이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빠져서 그 학교에서 진짜 전교권이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 C그룹 아이들이에요. C그룹. 요 C그룹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있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특히 이제 남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케이스 애들이 많은데 능력치는 되는데 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해요. 잠깐 하고 그때 보면 이렇게 성적 탁 나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좀 늘어져 있다가 또 시험 때 되면 잠깐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그룹 아이들은 주저함 없이 센 데를 보내세요. 네, 주저함 없이 센 데를 그냥 보내세요. 이런 애들은 그냥 센 데 보내셔서 거기서 그냥 어차피 이 아이
이 아이가 뭐 그냥 뭐 약한 학교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전교권 그러지 않아요. 거기도 다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 층이 좀 얇은 뿐인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있어요. 거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 피해서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센 데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센 데 보내서 뭐 여기서 하여튼 뭐 이 지역에서는 수지고죠. 뭐 수지고 이런 데 보내면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기 D그룹 쪽인데 이 D그룹이 참 이제 굉장히 고민이에요. 다 나는 D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로 여기가 여기가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D그룹도 그냥 차라리 그냥 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 설명할 때는 이 D그룹은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 D그룹 아이들 중에서 좀 이렇게 그 분위기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주변에 선생님이 좀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애가 그냥 확 나버리고 이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좀 분위기 센데 좀 못 가게 제가 좀 이렇게 막는 편이었는데 수지 지역은 뭐 제가 보기에 아까 했듯이 수험 출제 경향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하면 다 무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 그룹 아이들도 그냥 센 데를 그냥 선택해서 분위기 있는 데로 그냥 보내세요. 그래 보내시면 확실히 좀 그거는 달라요. 사실은 이제 수지고등학교 제가 얘기를 하면 수지고 같은 경우에 가면 진짜로 내신은 어쩌면 버려야 되는 카드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내신이 그래도 한 30%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신이 30%면요. 그거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한 40% 넘어가는 학교들도 많아요. 2월, 그러니까 수시로 다 못 뽑거든요, 아이들. 수시로 다 못 뽑아요. 그러니까 2월 인원이 생겨요. 정시 2월 인원이 생기니까 정시 2월 인원 생각하면 이거 없어도 왜 이러지? 정시 2월 인원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수능 분위기, 수능 이런 중심 부분 학교를 선택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룹 아이들만 좀 주의하고 여기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애들 주의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뭐 이렇게 괜찮은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분위기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렇게 선택한 아까 여기서 제일 이 지역에서 가장 센 고등학교가 수지고잖아요. 근데 수지고조차도 모르겠어요. 수학 과목이 이렇게 뭐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할 만큼 좀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쪽은 진짜로 저는 막 말려요. 특히 분당 쪽은 여기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그룹 애들. 이런 애들은 가능한 한 저기 절대로 낙생고나 이런 데 진짜 절대로 원서 넣지 말라고 제가 막 말리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은 안 그래요. 여기 지역은 오히려 좀 분위기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좀 답이 아닐까.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수학 같은 과목에서 아까 커리큘럼 비교 쭉 했었잖아요. 커리큘럼을 비교해도 좀 나머지 유형 1번 학교들이 대다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학교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커리큘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지역은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계시면 뭐 저희 학원의 재원생 아니고 어머님들은 제가 여기서 남아서 좀 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